날씨가 더워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피부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뭐 좀 자꾸 고민되는 분들 많은데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이제 필수가 되어버리니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뭐 입 주변, 요 턱, 밑에. 그리고 볼 쪽에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뭐 여드름 하면 뭐 나는 아직 젊어서 여드름 나는 거야. 뭐 네. 청춘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자, 오늘은 여드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드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피부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퀴즈에도 여드름이 나왔었는데 네. 이 여드름 하면 이제 사춘기 때 저희 시절엔 특히나 그랬거든요. 사춘기의 대명사라고 불려졌는데 성인에게도 요즘에 이제 많이 흔히 보이는 이제 피부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드름 여드름이라고 우리가 난 건 알지만 네.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여드름은 뭡니까? 보통 여드름이라고 하면 예. 우리 이제 피부에 모피지선 구조물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네. 좀 어렵죠. 네. 이 모피지선 구조물이 뭐냐면 예. 우리 피부에는 솜털이 있어요. 남자건 네. 여자건 자세히 보면 솜털이 있는데 네. 그 솜털이 전신에 있는데 얼굴, 가슴, 등, 어깨, 목 부위에는 네. 그 솜털과 더불어서 우리의 피부의 기름을 피지라고 부르는데 네. 그 기름을 만들어내는 기름샘인 피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털주머니에 그 피지선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털주머니와 네. 그다음에 피지선을 네. 모피지선 구조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여드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피지선이 있는 털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거 단순히 피부에 그렇죠.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왜 하필 그곳에 염증이 생기나요? 그래요. 도대체. 궁금한데, 저게. 보통 이제 남자건 여자건 사춘기가 되면 이제 2차 성징이 발현하면서 예. 남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네. 그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제 그 모피지선 구조물의 피지선에서 피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네.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피지선에서 만들어진 피지가 그 통로를 따라서 피부 표면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 배출이 돼서 그 피지가 피부 표면에서 이제 우리 피부의 보호 장벽이라는 보호막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공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피지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또 이 피지가 빠져나오는 통로 안에 그 상피세포가 있는데 예. 그 상피세포가 굉장히 증식을 해서 탈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로 안이 되게 번잡해져요. 피지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상피세포가 탈락된 각질세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네. 얘들이 결국은 만나가지고 하나의 딱딱한 기름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면포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 보통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여드름을 짜보면 네. 마치 참깨 모양으로 무슨 덩어리가 네.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면포라고 부르는 건데 네네. 그게 이제 이 모공 안에 정체가 돼 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여드름균들이 화면에 나오는 예. 그렇죠. 저게 이제 단계인데 예. 예. 여드름균들이 이제 이 면포에서 이제 증식을 하면서 네. 그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네.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분출을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염증이 되는 거라는 네. 얘기잖아요. 아유. 이 차량들 병목 현상하고 비슷하네요. 거기 그러게요. 모여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여드름이 뭐 아까도 이제 등드름 우리 이은주 리포터가 얘기했지만 이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등에도 생겨서 고생하는데 얼굴 말고 뭐 등 뭐 다른 부위 어디 네. 생기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모피선 구조물이 있는 부위가 네. 얼굴, 가슴, 등, 어깨, 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 그래서 이 피지선 결국은 피지선이 기름샘이 있는 부위에는 다 어디든지 생깁니까?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슴에도 생길 수 있고 등드름도 생길 수 있고 아. 이 어깨에도 잘 어깨에도. 생기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네. 수영복도 입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등드름이나 몸에 있는 여드름 있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할 시기죠. 이때부터가. 그렇겠네요. 야. 특히 여성분들은 네, 더더욱이. 아우, 네.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날씨가 더워지면서 겨울보다는 좀 더워질 때 또 여드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 이 여드름의 어원을 보면 예. 여름에 나는 부스럼이다. 이해가 확 되네요. 피부에 네. 피부에 열이 들었다. 열드럼. 그래갖고 네. 우리 조상님들은 예전부터 이미 여드름이라는 질환이 네. 더운 계절에 여름에 발생하고 있다는 걸 미리 이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여름에 여드름이 심해지냐면 일단은
날씨가 기온이 높아지면 네.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부에서 피지 분비는 많아지고 각질층이 모공을 막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네.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이 심해지고 또 선크림 있잖아요. 선크림. 네. 겨울에는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데 덜 바르죠, 예. 여름이 되면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의외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선크림들 중에 이렇게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의 선크림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크림도 여름이 되면 많이 바르다 보니까 네. 여름에 여드름이 더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뭐 서로들 얘기하는 와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피지인데 네. 이 피지 말고도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드름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오.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네. 이제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지성 피부라고 있잖아요. 네. 지성 그렇죠. 피부는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 피부의 특징은 첫째로 피지 분비가 굉장히 과다한 피부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이상각화증이라 그래서 네. 피부의 각질층이 모공을 틀어막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즉 아까 정체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여드름이라는 게 소통이 잘 안 돼서 되는 네네네네. 피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다한 피지 분비와 네. 그다음에 모공을 막는 비정상적인 각질층의 구조를 이상각화증이라 하는데 네. 요거는 유전적인 소인이 제일 오. 큽니다. 그래서 오. 같은 고등학생이더라도 한 반에 보면 어떤 학생은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유독 많이 나는. 네, 네. 어떤 학생은 여드름이 별로 안 나고 네, 그거는 네, 네. 유전적으로 지성 아. 피부를 타고났느냐 안 타고났느냐 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면포가 형성이 돼 있다 보면 이제 여드름균들이 굉장히 번식하기가 좋은 상황이 되니까 네. 이제 여드름균들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세 번째 조건이고 그다음에 네. 후천적으로 외부적인 조건인데 이게 네. 또 많이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아. 세안제, 스트레스, 식습관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드물긴 한데 여드름은 원래 피부병입니다. 네. 피부병인데 간혹 드물게 내부 질환 문제로 여드름이 나는 분들이 아. 있거든요. 그래서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여성분들의 난소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그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네네.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예, 예. 그것이 있는 분들은 아. 굉장히 심한 난치성 여드름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빈도수가 전체 여드름에 봤을 때 굉장히 적지만. 적습니다. 네. 네. 와, 생각보다 이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딱 귀에 가장 잘 들렸던 게 화장품을 아. 또 잘못 사용하면 여드름이 그러게요. 생긴다고 하니까 네. 어떤 화장품이 또 여드름을 유발시키나요? 보통 이제 화장을 성인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그렇죠. 색조 화장을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본적인 맞아요. 쿠션. 그리고 남자분들도 스킨 로션은 물론이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선크림이라든지 비비크림도 비비. 바르는 예. 분들이 계시죠. 근데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두꺼운 색조 화장품 대표적으로 이제 비비나 쿠션이 네네네. 굉장히 이제 열풍을 일으켰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감추고 싶은 피부의 결점을 그런 두터운 색조 화장품이 잘 가려주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보면 기초나 이런 색조 화장품들 중에 그 성분들 중에 피부에 바르면 그의 모공 안에 들어가서 피지와 결합해서 면포를 더 촉진시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름 성분들이 있고요, 영양 성분들이 네네네. 그리고 피부의 발림감을 좋게 하는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성분을 피부에 더 잘 흡수시키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첨가물로 넣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막상 피부에서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오. 성분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쉽게 생각하면 피부를 굉장히 잘 가려주는 제품들, 비비나 쿠션, 뭐 파운데이션, 네. 컨실러 같은 것들은 보편적으로 여드름을 잘 유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건성 피부용 제품을 쓰면 건성 피부용 제품은 이 건성 피부용 제품 그 안에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거를 이미 내 피부는 지성 피부인 사람들은 피부가 많은데 영양분이 많은데 네. 거기다가 영양분을 더 더해주니까 여드름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화장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주로 이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 진료를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중학생,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 얼굴에 이제 한참 여드름이 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그걸 가리고 싶어서 자꾸 이제
더 컨실러나 가리게 되죠. 파운데이션 가리게 되는데 오히려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성인들 중에도 사춘기 때는 여드름이 별로 안 났었는데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화장을 하면서부터 여드름이 심하게 난다. 그러면 내가 쓰는 제품이 혹시 맞을 원인이 수 되지 있겠구나.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남자지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아침마다 분장을 좀 하게 돼요. 이왕이면 좀 여러분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뾰루지가 조금씩 나기도 하고 네. 이게 지우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뭐 지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복합성인지 건성인지 본인의 피부 타입을 오.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제 피부를 보통 이제 지성, 건성, 중성으로 나누는데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성 피부, 그 반대되는 개념이 건성 피부인데 예. 건성 피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예. 많은 분들이 수분이 부족한 피부를 건성 피부로 그렇게 오해를 알고 하는데 있죠. 그게 아니라 어. 실제로는 피지 분비가 적은 피부가 건성 피부인데 즉 기준은 하나입니다. 피지로 그렇죠. 판단하는 피지 분비가 거군요. 많으면 지성 피부, 적으면 건성 피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성 피부 중에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는 타입이 있어요. 네. 즉 피지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분이 부족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지성인데 한편으로는 번들거리면서 또 어떤 때는 건조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수부지인 분들이 건성 피부 타입의 화장품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드름이 막 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 피부가 참 헷갈린다. 지성 같기도 하고 건성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일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피부과를 찾으셔서 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피부 타입을 진단받는 게 제일 정확하겠고 그 타입에 맞춰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내 건강을 피부를 지키는데 지름길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송용 메이크업을 보면 네. 보통은 분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지성 피부용, 뭐 건성 피부 따로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름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를 가진 방송인들은 만성적으로 성인 여드름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이겠죠. 그렇군요. 야, 근데 네.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지금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전 지성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야 피부에 대해서 오늘 궁금증 다 풀어갑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직접 혹시나 뭐 내가 판단하기에 조금 지성 피부인지 여드름 피부인지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화장품을 네. 또 여드름용 화장품을 고르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지성 피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많은 피부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번들거립니다. 물론 이제 수분이 부족한 분들은 건조한 느낌 들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 번들거리고 건성은 건조하고 메마르겠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뭐가 있냐면 모공 있잖아요. 모공. 예. 네. 지성 피부 분들은 모공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다음에 건성인 분들 모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여드름이 나는 분들도 있지만 조그만 흔히 우리가 뽀로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네. 사실은 작은 형태의 여드름이거든요. 네. 그런 여드름들이 뭐 생리하기 전이라든지 피곤할 때라든지 이렇게 몇 개씩 들락날락한다. 그러면 내 피부는 지성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이제 화장품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새는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어플을 이용해서 이게 내 피부 타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예.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성분을 보는 게 중요한데 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화장품을 보고 그 몇 시까지가 되는 전성분이 이게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제일 손쉽고 간단한 거는 화장품 겉 포장지에 네. 논 코메도제닉이라는 네네네네. 표기가 돼 있으면 네. 논 코메도제닉을 코메도제닉. 라틴어로 여드름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제품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안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화장품을 이제 보통 고를 때 네. 많은 분들이 뭔가 피부에 트러블이 나면 고가의 명품 화장품을 쓰면 내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쓰면. 오해를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데 그게 하필이면 내 피부 타입과 반대인 건성 피부용 제품이다 그러면 오히려 비싼 돈을 들여서 내 피부에 돈 낭비. 더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중저가 제품이더라도 네. 오히려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더 현명한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